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수민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우리 생활을 참 많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송금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이 이렇게 편리해졌지만 수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온라인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저작권 침해 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소년의 법과 생활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앞에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이버 공간도 법이 지켜줘요 입니다. 자,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워낙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에 반해서 이 사이버 범죄율이 어떤지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이버 범죄율은 해마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스마트폰 이런 것들 보급이 또 많아지고 또 SNS 이런 거에 발달함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사이버 범죄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사이버 범죄를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다 사이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 상에서 그러한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이버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라고 하면 사실 쉽게 떠오르는 게 그 특성들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들이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진짜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매체 특성상 전파력도 아주 빠르기 때문에 피해도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이버 범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류를 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사이버 범죄라고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맞죠? 자,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이버 범죄에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법 콘텐츠 범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면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얘기해 주신 게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을 침해한다는 게 남의 컴퓨터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신 해킹 이런 유형이 바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타인의 이제 컴퓨터나 이런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해서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정보통신망 침해라고 하는데 또 요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그런 데에서 해킹 프로그램이나 해킹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하는 행위들도 다 이러한 범죄에 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안에 사실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침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도 있나요? 침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고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나 해킹 사이트를 접속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자기네 컴퓨터가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예요. 네. 저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쉽게 말해서 네. 이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라고 하는데요. 네. 쉽게 요즘 청소년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물품 거래, 인터넷
중고 거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돈만 받아 챙기는 행위, 즉 인터넷 사기라고 하죠. 그런 거나 아니면 피싱, 또 파밍, 스미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반은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피싱, 파밍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이들 나오는 단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대로 구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정보를 빼와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예를 들어보자면 피싱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을 사칭을 해갖고 돈을 요구하고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게 피싱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파밍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인터넷에서 은행, 가짜 은행 사이트 이런 데를 접속하게 되는 경우 정보 탈취를 당하고 피해를 발생하는 거 그런 유형 중에 하나고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요즘 광고 문자나 스팸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된다면 소액 결제나 다른 기타 정보 유출 같은 게 되는 그런 유형이 스미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사실 피싱이든 뭐 스미싱이든 파밍이든 범죄는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뭐 눈에 띄는 새로운 방법, 뭐 새로운 유형의 범죄 이런 게 있었다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이러한 랜덤 채팅이라고 하죠. 랜덤 채팅 그런 거를 통해서 채팅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채팅을 하는 내용은 이제 서로 우리의 벗은 몸을 같이 한번 화상 채팅으로 같이 채팅을 하자라고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벗은 몸을 찍으면서 화상 채팅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상대방이 이 프로그램을 깔면은 더 잘 이제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제 청소년들이 받아서 파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방과 이제 벗은 몸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그런 동영상이 그 사람 상대방에게 전부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그런 정보들도 전부 다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지금 내가 너의 몸 찍은 사진 이런 동영상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빨리 돈을 입금하라.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다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신종 수법인데요. 이런 수법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절대 설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성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낯선 사람과 나체로 화상 채팅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범죄에 당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우리 일반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은 지금 호기심에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또 상대방이 보통 여자라고 속여 자기의 벗은 몸을 먼저 보여주면서 같이 벗어서 벗은 몸으로 채팅을 하자고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대부분 피해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워낙에 요즘 이런 피해가 많다 보니까 뭐가 오면 그냥 뭐 의심이 되든 안 되든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겁이 나서 아무것도
눌러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의심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문자나 특히 이메일 같은 거 모르는 사람한테 받았을 때 인터넷 주소 같은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나 그런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의 구체적인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였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자, 마지막으로 불법 콘텐츠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법 콘텐츠 범죄 어디까지를 포함한다고 봐야 될까요? 불법 콘텐츠 범죄도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또 많이 하는 게임 같은 거 아니면 SNS, 블로그 이런 데에서 서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서로 욕설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불법 콘텐츠 범죄에 해당이 되고요. 음란물 유포 그리고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에도 불법 콘텐츠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으로 금지된 동영상을 올린다거나 다운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도 모두 불법 콘텐츠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욕설이나 그런 것들을 잘못 올렸을 때는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욱더 크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사이버 범죄에도 피해를 입으면 뭔가 구제를 받아야 할 텐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피해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인터넷으로 당한 피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사이버 안전국이라고 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정말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 자료를 갖고서는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항상 대기되어 있나요? 네, 24시간 항상 대기는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의 법과 생활, 오늘은 사이버 공간도 법이 지켜줘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법의 사이버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사이버 범죄, 모두 조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